벌써 네 번째 레전드구나. 미국까지 와버렸네. 시간 참 빠르당. 그러게 시골 호숫가에서 루낚시 배운 게 엊그제 같은데. 야야,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냐? 그때 내 낚시 스승인 짐도 만났다고. 정말 시골로 이사 오길 잘했어. 이 녀석아 운전 중이잖아. 아 그래, 지금 화면 보고 있는 너 차 안에서 심심한데 도착할 때까지 내 얘기 한번 들어볼래? 우리 네 사람이 처음 만나게 된 이야기야. 앞머리 더듬이 같구만. 아, 행글라이더 챙겨올란 거를 호빵펀치를 날려버릴라. 그렇게 몇 초 빨리 가면 돼. 편하겠군요. 만개 교살인가? 돌고래 파워! 가자! 예! 나와라! 물의 천사! 슈퍼 포세이돈! 시작부터 물을 뒤집어 쓰는 초등학생 아이, 이 만화 주인공 강바다, 그리고 바다 아빠 강창구입니다. 물에 흠뻑 젖은 바다의 애장품 1호 미니카들, 어디서 많이 보던 애들이죠. 만화 우리는 챔피언에 나왔던 프로토세이버와 네오 트라이데거입니다. 낚시왕 강바다와 우리는 챔피언 두 만화는 만화 잡지 코로코로 코믹에서 연재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출연한 거 아닌가 싶어요. 아니면 미니카를 박살내겠다는 선전포고. 어쨌든 이 작품도 나중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독을 해라. 둘이서 살고 있는 부자 바다 엄마는 바다에게 아무 말도 해주지 않고 몇 년 전 집을 떠났습니다. 엄마의 비밀은 잠시 후에 얘기하죠. 아빠는 이삿짐을 싸고 있군요. 친구들과 헤어지고 주변에는 대자연뿐인 시골로 내려가는 것이 너무 싫은 바다. 하지만 옷은 프로 낚시꾼 복장 같은데 옷은 솔직해. 울지마, 어차피 유행 끝나. 블레이드 나와서. 대자연이 숨쉬는 시골로 끌려온 바다. 앞으로 살게 될 숲속 오두막집. 난 너무 부러운데. 저기 학교예요! 바다가 새로 다닐 시골 학교. 전학 신고를 하러 왔는데. 와우, 나이스 캐치. 낚시 말고 야구는 어때? 잘 보고 다녔어야지. 처음 만난 친구 홍규와 티격태격하며 뾰로퉁하지만 저기, 넌 누구니? 또 다른 친구 체린이를 보고 뾰로롱 하는데 라임 좋았다. 하나도 안 보이잖아. 누굴 닮았는지 고집 센 바다. 새벽에 집을 나갑니다. 목적지는 대도시 서울. 하지만 시골의 밤은 도시와 완전 다르죠. 가로등 하나 없는 곳. 눈에 뵈는 게 없어 보이죠? 아프겠는데? 산속에서 길을 헤매다가 바다는 보고 말았습니다. 루어잖아. 물살을 가르며 날아가는 저것은 루어. 인공 낚시 미끼. 떡밥을 걸어놓고 입질이 올 때까지 멍하니 기다리는 낚시와는 다르게 루어 미끼를 쓰게 되면 실제 물고기처럼 보이기 위해 루어를 던지고 감는 액션을 반복해줘야 합니다. 물론 저렇게 물살을 가르며 날아갈 순 있나? 되시는 분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베스를 낚아 올리는 낚시꾼. 처음 보는 루어 낚시의 모습에 바다는 멍하니 보고 있었는데 바다를 낚아 올리는 바다 아빠 강창구. 낚시계에선 꽤 유명한 사람이야. 아빠는 저 낚시꾼을 알고 있군요. 혹시 미라클 지미 아닌가요? 미라클 G. 만화뿐만 아니라 실제에서도 유명합니다. 바로 일본의 유명한 낚시명인 무라타 하지메. 그리고 무라타 하지메의 애칭은 짐입니다. 거기서 따온 이름과 캐릭터이죠. 2기에서는 만화 끝날 때 직접 출연해서 낚시의 기초를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몇 시간 뒤 여기서 루어 낚시 강의를 하니 보러 오라고 하는 기적짐. 바다는 다시 집에 와서 밥 먹고 쉬었다가 강의를 보러 튀어나갑니다. 하지만 근심 어린 표정의 아빠. 벌써 눈을 떴단 말인가? 만화 주인공답게 뭔가 비밀이 있는데 궁금하면 구독. 동네 사람 다 모였네. 강의를 하면서 시범을 보이는데 저 동작은 실제 낚시 캐스팅 방법입니다. 캐스팅이란 미끼를 던지는 것을 말하고요. 저건 사이드 캐스팅입니다. 숙련된 낚시꾼들이 쓰는 기술로 바람이 강하거나 포인트 지점에 장애물이 있을 때 사용합니다. 조준이 쉽지 않아서 초보분들이 사용하면 양 옆쪽으로 사람을 낚아올립니다. 사고 날 수 있겠죠. 그러니 충분한 공간과 연습이 필수입니다. 주인공답게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바다, 바로 인간 레이더 기능이 탑재되었죠. 물속에 물고기 위치를 감지하는데 드래곤볼 레이더 같은 겁니다. 온다! 짜잔, 오늘 저녁은 베스다. 이제 실습 시간. 씩씩하게 바다가 나서고. 제리나 두고 봐. 저 서울 전놈 분명 개망신을 당할 거야. 나도 서울에서 왔는데? 둥기야. 기억력이 붕어 대가리. 가장 기본적인 오버헤드 캐스팅부터 해보는데 낄낄.
숙련된 조교의 시범. 오, 다시 재도전. 리를 컨트롤하는 센스를 보여줍니다. 바다는 조금만 연습하면 실력이 바로 늘겠군요. 역시 더러운 주인공 놈들. 그리고 집에 와서 아빠가 쓰던 낚싯대로 슬쩍 루어 낚시를 하러 나가려는데 목표를 포착했다. 아빠는 바다가 낚시하는 것을 반대하다가 이렇게 열정적인 아들을 말릴 수는 없었습니다. 호수로 다시 튀어나가는 바다. 야, 너 여기 뭐하러 왔냐? 그걸 몰라서 묻냐? 당연히 낚시하러 왔지. 아이고, 그러셔. 호수에 와있던 루어 낚시 박사 옹기와 디키와 타카르라고 골짝인데, 열심히 호수바닥 청소를 하는데 나다 이씨. 드디어 바다의 첫 라이벌 투드 등장. 너 우리나라 말 못 알아듣냐? 장난체가 오바랑급인데 월간 낚시에도 나오는 전국 주니어 낚시 챔피언 우수빈입니다. 시골 이 수종호수에는 프로 앵글러들이 없어 편하게 낚시하러 왔다고 하는데 여기서 앵글러란 낚시꾼을 뜻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베스 앵글러 호칭을 쓰긴 하지만 보통은 조사님, 선생님 등의 존칭이 많이 쓰이죠. 뭐 어쨌든 촌동네라고 우습게 보는 수빈이. 하지만 이 호수의 왕초 대물 베스가 있다는 것을 알곤 그렇다면 그 녀석을 낚으면 여긴 더 이상 볼거리가 없다 이거지? 바다와 옹기에게 내기를 제안합니다. 먼저 왕초 베스를 낚는 사람이 승리. 자신이 지면 사과를 하겠다고 하는군요. 콧대가 높은 녀석이구만. 승부 시작. 바다는 물고기 레이더를 발동시키고 왕초 베스의 위치는 호수처 너머에 나뭇가지로 가려진 그늘 밑. 그래도 캐스팅을 해보는데 어림없는 소리. 나뭇가지에 걸려버리는데 이를 어쩐다 혹시나 해서 바다가 찾은 포인트 주변에 수빈이가 챔질을 해보는데 보통 크기에 베스만 걸리고 베스를 먹으러 튀어나온 베스. 뭐야, 경악하는데 원래 베스가 베스도 먹나요? 어우, 왕초 베스의 모습에 경악하는 우수빈. 니런 물고기 니가 처음이야. 한창 집중하는데 비가 오면 물고기 움직임이 빨라지는데.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비가 오면 베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는데 오늘은 철수. 오잉? 활발해지면 좋은 거 아닌가 했는데 움직임이 빨라지면 더 낚기 쉬운 거 아니야? 왜 그만두는 거야? 넌 목숨이 아깝지도 않냐? 오잉? 베스를 낚다가 비가 추가되겠구나 싶어서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저를 찾아오셔봤자 소용없습니다. 집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있든 없든 그건 덱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바다네 집에는 손님이 왔는데 검은 조직 아니 검은 코트의 남자는 바다 엄마를 찾고 있습니다. 아빠는 단호박처럼 소식 끊긴 지 오래라고 단호하게 돌려보내는군요. 누가 봐도 악당 같죠.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비가 그친 다음날 조용히 해. 물고기들의 위치를 찾는 중이야. 방해하지 말라고. 지랄하고? 여수가 네 거야, 임마. 비가 온 뒤에 호수라 흙탕물이 되었군요. 수빈이의 작전은 최신식 윈도우 95 노트북으로 베스의 위치를 예측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 인간 맵 핵바다는 레이더를 발동하고 AI 알파고보다 정확한 위치를 발견하지만 또 나뭇가지 장애물이 보이는군요.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캐스팅을 하다가 그만. 어림없는 소리. 아, 저거 또 걸리네. 포기하지 않고 캐스팅을 계속 하는데 초보 낚시꾼 바다에겐 어려운 난관. 고집이고 개끼일 뿐이지. 같은 자리를 여러 번 캐스팅하다가 그만 미끄러지는데 미끼가 물수제비를 하며 나무 그늘 밑 포인트로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바다가 우연하게 쓰게 된 저것은 스키핑이라는 고급 기술입니다. 롤을 던질 곳에 저렇게 장애물이 있으면 사용하는데 많은 연습이 필요한 고난이도 기술이죠. 궁금하신 분은 유튜브를 검색해보세요. 잠깐 영상을 다 보고 가. 바로 입질이 오는 바다. 미끼를 물어버렸구만. 도움없이 혼자 힘으로 빨리 브레이크를 풀어. 여기 걸쇠 같은 거. 낚시대를 지켜줘. 물고기가 공기를 마시게 하라고. 상태를 유지. 짧게 잘 끌어당겨. 이번엔 왼쪽. 좋아. 업팅을 하면서 끌어당겨. 이게 혼수 겁나드네. 그렇게 잘하면 그냥 네가 낚싯대 접어. 왜 너희들이 힘들어하니? 수정옷에 왕초 베스를 낚는데 성공합니다. 그래, 이번엔 내가 졌다. 하지만 이번 승리는 완전히 운이야. 그러니까 다음번에 지지 않겠어. 수빈이의 잔난체를 들으며 첫 루어 낚시의 손맛을 느낀 바다였습니다. 축하한다 바다야. 서두르지 않으면 학교 지각하겠어. 학교 등교 전 아침 낚시를 즐기는 바다와 친구들. 초등학생이 등교 전 아침 낚시라니 신선한데? 그럴 땐 기분 전환을 하는 게 좋지. 그때 뒤에서 나타난 검은 조직 아니 검은 코트 아저씨. 며칠 전 바다 아빠를 찾아왔던 아저씨네요. 낚시를 할 땐 루어의 특성을 잘 알고 쓰는 일이 중요해. 아이들에게 루어 낚시를 가르쳐주는데 보통 실력이 아닙니다. 코트 안에는 루어들이 주렁주렁. 우와, 20년이 지난 지금 봐도 정말 멋진 패션이죠. 나도 따라해야지. 이건 크랭크 베이트란 거다. 안에 구슬이 들어있어서 소리로 물고기를 유인해. 와, 정말 루어 낚시 잘하시네. 엄마는 아직 안 돌아오셨고 아무런 연락도 없어? 네. 스리슬쩍 바다에게 엄마 소식을 묻는데 바다도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학교 지각 10분 전이라 빨리 가야 되는데 의미심장한 그의 표정. 앞머리 더듬이 같구만. 학교 방과 후 목욕 중에도 루어를 놓지 않는군요. 집에 와서 아침에 만난 아저씨 얘기를 하니 아빠랑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라던데. 바다야, 우리 이사 가야겠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사를 간다고요? 전
아빠는 짐을 싸고 갑자기 이사 가자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적응한 곳인데, 아니 내 즐거운 루어 낚시 라이프는 이유도 모르고 갑자기 이사를 갈 순 없습니다. 바로 빤스런 가출. 옷은 입고 바다가 가출할 때 미라클짐이 집에 찾아옵니다. 바다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들을 알고 있는 짐. 바다가 낚시계의 신이라 일컬어주는 백태수 선생님의 손자라고요. 누구한테 그걸? 짐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며칠 전 비가 쏟아지던 바다네 집에 찾아왔던 사람들. 자신을 나인문산의 대표 방일권이라고 소개한 남자. 바다 아빠는 낚시와 관련된 사람인지 자신의 대학 친구이자 썬데이 낚시 편집장 이하늘에게 물어보는데, 그는 90년도 세계 베스트 낚시대회 챔피언이었군요. 만화 배경이 98년도니까 8년 전쯤이겠죠. 그리고 나이무사는 흑마그룹 계열사였습니다. 깜짝 놀라는 바다 아빠. 왜 그럴까요? 흑마그룹은 초대기업이면서 어두운 뒷세계에서 전 세계를 무대로 도박 낚시를 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도박 낚시에서 이길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질 않죠. 네, 타짜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도박 낚시꾼들, 일명 어드백 낚시꾼들이 존재하는데 낚시 실력들이 굉장하겠죠. 그리고 방일권 또한 흑마그룹 소속 어드백 낚시꾼 중 한 명이었습니다. 바다 엄마의 아버지, 바다 아빠의 장인어른, 바다의 외할아버지 백태수는 낚시계에서 신이라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낚시의 신, 흑마그룹은 백태수를 자신들의 어드백 낚시꾼으로 영입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끈질기게 회유를 하는데, 거기에 진절머리가 난 백태수는 숨어 지내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가 걱정된 바다 엄마는 옆에서 아버지를 보살피기 위해 같이 숨어 지내고 있는 것이었죠. 이것이 바다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이었습니다. 그리고 짐은 회사에 들렀다가 편집장의 통화를 우연히 듣고 사정을 알게 된 것. 방일권이 찾아온 며칠 뒤에 바다에게 방일권이 접근하는 것을 듣고 급히 이사갈 준비를 하는 것이죠. 방일권은 낚시의 신 백태수의 피를 이어받은 손자. 바다라면 분명 낚시에 굉장한 소질이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죠. 진짜 볼 때마다 더듬이 같네. 백 선생님으로부터 이어받은 거라고 한다면 흑마그룹이 바다에게 흥미를 갖는 건 짐, 그런 이유 때문에 바다에게 소중한 낚시를 빼앗겠다는 겁니까? 맞는 말만 하는군요. 저만은 말. 저녁 식사거리 잡자. 한편 바다는 다 계획이 있었군요. 밤낚시. 하지만 구름들도 다 계획이 있었네요. 이런 젠장. 바다네 반의 학교 담임쌤입니다. 이 익숙하고 음산한 학교 배경은 학교 계단 얘기는 다음 기회에. 담임쌤은 서울에서 전학 온 체린이와 학교 숙직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야간 순찰 중이시네요. 누구죠? 동네 만화방입니다. 식사는 하셨어요? 깜짝이야, 요괴일기 꺼낼 뻔. 매트를 덮고 자고 있는 바다. 와, 징하다. 여기서 자고 씻고 밥 먹고. 네가 집을 나오는 게 아빠와 승부를 가리는 최선의 방법이었을까? 려고 했는데 네가 아빠와 얘기하는 게 귀찮아서 도망친 거란 생각밖에 안 들어. 담임쌤에게 훈계 듣고 생선 대가리 칼에 씹은 표정으로 다시 집으로 복귀. 집에 온 바다. 그냥 온 게 아니었습니다. 다시는 이사 같은 거 가고 싶지 않아요. 한번 해보자고요. 전 낚시는 좋아요. 이렇게 목을 빠지고 처음이란 말이에요. 전 여기서 낚시 계속 하고 싶다고요. 결국 집은 난장판이 되고. 어휴 못살아, 저거 누가 다 치우나. 그러니까 인서가 캐스팅은 좀 더 사주고. 다음날 강씨 부자는 같이 낚시를 즐기고 있네요. 이곳에서 생활하기로 한 것입니다. 잘 됐구나 바다야. 그러면 대회에 나가볼까? 바다와 친구들은 주니어 낚시 대회에 참가합니다. 우수빈도 참가, 방일권도 참. 잠깐, 형이 여기서 왜 나와? 아니, 난 그저 너희들이 낚시하는 걸 그만. 천하의 방일권이 쌔바닥에 길구만. 흑마그룹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바다에게는 그저 낚시 잘하는 아저씨. 90년도 세계 낚시대회 챔피언이야. 그랬구나. 어쩐지. 그래서 코트 안에 루어들을 과메기 마냥 매달아놔 아이들에게 낚시를 알려주다가 바다에게 슬쩍 루어를 하나 선물하는데, 과메기 코트 안에서 나오는 그것은 낚시꾼은 누구든지 비밀 무기를 한 개 정도는 가지고 있는 법이거든. 스켈레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만화를 보셨던 분이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이 스켈레톤 루어이죠. 일본에서는 강바다에 나왔던 루어 시리즈들이 실제 루어로 만들어져 판매되었습니다. 그 중에 당연히 우리 스켈레톤 루어가 판매 순위 1위였을 것 같아요. 스켈레톤을 쓰면 잠재된 능력을 끌어올려준다고 하는데, 아니 루어가 거기서 거기지 뭘. 대충 끼고 대충 던지는데 저 정도의 힘을 가졌을 줄이. 뭐지? 이럴 수가. 50 아니 60cm 되는 것 같은데? 과메기 아저씨의 말처럼 스켈레톤은 잠재 능력을 폭발시키고 단숨에 62cm 베스가 낚이고, 그 시각 바다 아빠 기적짐은 대회장으로 달려오고 축하하러 오나 심각해 보이는 표정들. 기적짐이 알아본 결과 그 낚시대회를 연 주최자가 방인권이었습니다. 뜬금없이 마을 근처에서 주니어 대회가 열리고 주최 측이 흑마그룹, 바다가 참가한 것까지 완벽한 큰 그림. 강바다군입니다. 하지만 바다는 이미 우승했고 스켈레톤이라는 비장의 루어를 획득했습니다. 승리에 취해버린 바다. 모든 건 과메기 아저씨의 계획대로.
이제부터가 진짜 계획. 대회에서 우승하고 낚시 승부에 욕심이 생긴 바다. 아빠와 미라클잼이 훈련을 시켜주지만 바다에게는 기적잼보단 과메기 아저씨. 어느 날 집 앞에 나타난 방인권은 바다에게 자신의 비밀 훈련소에 현악가자고 얘기합니다. 지겨운 기초 체력 훈련에 바다는 아빠에게 편지 한 장 달랑 써놓고 자식놈 키워봤자 과메기한테 헬기를 타고 훈련소로 입소하는데, 다음 이야기. 최신식 낚시 훈련장 사이아인을 뛰어넘는 전투복, 바다의 두 번째 라이벌 등장, 드디어 시작된 하이퍼 루어 배틀, 드디어 등장하는 흑마그룹 4전왕, 바다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바다의 스펙타클한 낚시 이야기. 구독하고 다음 영상 알람을 놓치지 마세요.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